오늘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상담실 앞. 복도에 학부모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딸 수진이의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이었죠.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는 걸 봤어요. 처음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확실해졌어요. 머리 모양, 웃는 입꼬리, 누군가를 부르는 말투까지. 틀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였어요. 2년 전 탐정이 찍어준 사진 속 그 여자. 호텔 로비에서 남편과 손을 잡고 있던 그 여자. 아무렇지 않게 학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 학교 학부모였던 거예요.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지원 39살입니다. 결혼 12년 차예요. 남편 박민수는 42로 IT 기업 팀장이죠.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았어요. 딸 수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죠.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금슬 좋은 부부라고요. 하지만 알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하다는 걸요. 결혼은 연애 끝에 했습니다. 2012년 봄이었어요. 28과 31살이었죠.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배려가 많았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처음 5년은요. 신혼집은 30평 아파트였습니다. 전세였지만 괜찮았어요. 남편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죠. 저도 일했습니다. 광고회사 디자이너였어요. 맞벌이 부부였죠.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2015년 가을 수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예쁜 아기였죠. 3.1kg이었어요. 남편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 공주님. 아기를 안으며 웃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썼어요. 아기를 키우는 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밤마다 깼지만 괜찮았어요. 수진이 웃는 얼굴을 보면 피곤이 다 풀렸죠. 남편도 도와줬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밤에 우유도 먹였어요. 좋은 아빠였습니다. 복직했어요. 수진이가 돌이 됐을 때요.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값을 모아야 했거든요. 아침 8시에 맡기고 저녁 7시에 데려왔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4살이 됐어요. 말도 잘했고 노래도 불렀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그해 겨울 집을 샀어요. 같은 아파트 25평이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 기뻤어요. 드디어 내 집이 생긴 거죠. 하지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식이 잦았죠. 주말에도 골프를 갔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랑요. 이해했어요. 팀장이 되면서 바빠진 거겠거니 했죠. 2019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학군이 좋았습니다. 입학식 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수진이가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죠. 남편도 저도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그해 여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 카드 명세서를 봤어요. 호텔 결제 내역이 있었죠. 주말이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랑 골프 간다고 했던 날이요. 이상했어요. 왜 호텔을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세서를 보여줬죠. 남편이 당황했어요. 아, 그거? 회식 후에 너무 취해서 잤어. 거짓말 같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 뒤 또 호텔 결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주말이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2020년 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재택근무를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도요. 집에서 함께 일했죠. 좋았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으니까요. 수진이도 좋아했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6월부터 남편이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라 사무실에 있어야 한대요. 이해했어요. 저는 계속 재택이었죠.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카톡이었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죠. 오늘 몇 시에 만날까요? 보고 싶어요. 발신자 이름은 혜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누구예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했어요. 회사 후배야. 업무 얘기했던 거야. 그럼 왜 보고 싶다고 해요? 물었죠. 남편이 답했습니다. 농담이야. 원래 애들이 그래. 믿기지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남편 폰을 몰래 보는 게요. 비밀번호를 알았습니다. 수진이 생일이었거든요. 카톡을 열었어요. 혜진과의 대화가 있었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빠 사랑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자 사진이요. 예쁜 여자였어요. 젊어 보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내렸어요. 호텔 사진이 나왔습니다. 침대 사진이요. 숨이 막혔어요. 더 볼 수 없었습니다. 폰을 내려놓았죠.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뭐해? 물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코까지 골았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옥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어요. 수진이를 깨웠죠.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었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학교에 보냈어요. 남편도 출근했죠.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왜 이러는 거야? 중얼거렸죠. 뭘 잘못한 거야?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학 동기 은정이었어요. 만났죠. 카페에서요.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은정이가 놀랐어요. 정말? 확실해? 휴대폰을 봤어. 카톡에 다 있더라. 눈물이 났습니다. 은정이가 손을 잡아줬어요. 어떻게 할 거야? 물었죠. 모르겠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탐정을 쓰는 게 어때? 은정이가 말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해. 이혼하려면. 이혼?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말이 맞았어요. 탐정 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찾아갔어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면 충분합니다. 비용은 300만 원이었어요. 비쌌지만 의뢰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죠. 사무소로 갔습니다. 사진들을 봤어요. 남편과 여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카페에서 웃는 사진.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여자 신상도 조사했대요. 이름은 최혜진 32살. 남편 회사 후배였죠. 마케팅팀 대리였습니다. 미혼이었어요. 강남의 원룸에 살았죠.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8시쯤 문이 열렸죠. 다녀왔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수진이도 왔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이를 재웠어요. 동화책을 읽어줬죠.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이야기 좀 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TV를 껐어요. 무슨 일이야? 물었죠.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탐정이 준 사진들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말을 못했죠. 설명해봐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엄마? 놀란 목소리였죠. 진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크게 말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이요? 6개월 넘게 만났잖아요. 탐정 조사 결과였죠.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혼할 거예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발 수진이 생각해서라도. 애원했죠. 수진이요? 수진이 생각은 당신이 먼저 했어야죠. 화가 났습니다. 바람 피울 때 왜 생각 안 했어요? 남편이 울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를 깨웠어요. 학교 갈 준비를 시켰죠. 남편은 일찍 나갔습니다. 얼굴을 보기 싫었어요. 수진이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엄마 어제 왜 소리 질렀어? 아이가 물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TV 보다가 놀란 거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교문 앞에서 수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안녕. 웃는 얼굴이었죠.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생각했죠. 이혼하면 수진이는 어떻게 되나? 상처받지 않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상담이었어요. 중년 여자 변호사였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위자료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요?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요. 대답했어요.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고요. 아파트 가치의 절반이죠. 계산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요? 물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가시겠죠. 친권도요. 면접 교섭권만 남편에게 주면 돼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걱정됐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혼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이를 위한 선택이기도 해요.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고민이 계속됐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따로 잤어요. 거실 소파에서 잤죠. 대화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앞에서만 웃었어요.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어?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혜진이랑은 끝났어. 진짜야. 믿을 수 없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혜진을 차단했어. 보라고요. 차단 목록에 혜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말했습니다. 당신은 6개월 동안 저를 속였어요. 매일 거짓말했죠. 어떻게 다시 믿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긴장된 일상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 학교에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학부모 상담 안내문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상담 있대요. 같이 가실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갈게.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상담 당일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남편과 나란히 차를 타고 학교로 갔죠.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했어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십시였어요. 상담 시간이었죠. 복도에 다른 학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여자가 걸어왔어요. 처음엔 잘 안 보였습니다. 가까워지면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최혜진이었어요. 탐정 사진 속 그 여자. 남편과 손잡고 걷던 그 여자. 학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10살쯤 보였죠. 혜진이 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혜진도 학부모라고요? 설마 이 학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혜진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혜진 얼굴이 굳었죠.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도 혜진을 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왜? 여기. 말을 더듬었죠.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침착한 목소리였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옆에 수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걱정하는 얼굴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혜진 옆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저분들 누구야? 엄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혜진이 엄마라고요? 혜진이 대답했어요. 아는 분들이야. 인사해.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손을 꽉 잡았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도 3학년이에요. 같은 학년이네요. 웃으며 말했죠. 같은 학년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같은 학교를 다닌다고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반이에요. 수진이는 몇 반이에요? 1반이에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혜진이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혹시 복도에서 본 적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복도에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혜진을 봤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빠의 여자를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가자. 작은 목소리였죠. 혜진에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비틀거렸죠.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웃으며 말씀하셨죠. 앉았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뭔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수진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대로 듣지 못했죠. 머릿속이 하였거든요. 혜진이 학부모라니. 같은 학교라니. 같은 학년이라니.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상담이 끝났습니다.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왔죠. 혜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다시 마주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학교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이모 알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니 몰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수진이가 말했어요. 자주 보이거든. 학교에서. 그 아줌마 아들이랑 같이 있는 거. 자주 본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복도에서. 가끔 운동장에서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이미 혜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의 어른으로요. 아빠의 여자를 학교에서 봐왔던 거죠. 끔찍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집까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만 뒷자리에서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를 먼저 보냈어요. 들어가서 손 씻어. 아이가 먼저 들어갔죠. 남편과 둘이 남았습니다. 설명해봐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혜진이 우리 학교에 있어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몰랐어. 나도 오늘 처음 봤어. 거짓말이죠?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남편이 손을 내저었어요. 혜진이 애가 있는 줄도 몰랐어. 정말이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나 만났는데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남편이 답답해했어요. 진짜야. 개인사는 물어보지 않았어. 그럼 뭘 물어봤는데요? 믿고 왔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방으로 갔죠.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아이 잘 키우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었을 뿐인데요. 왜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혜진 얼굴이 보였어요. 학교 복도에서 웃던 그 얼굴.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던 그 모습. 가장 화가 난 건 혜진의 당당함이었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숨지도 않았죠. 오히려 저보다 더 이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를 학교에 보냈어요. 교문 앞에서요. 혹시 혜진을 마주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학교가 무서워졌습니다. 언제든 혜진을 마주칠 수 있는 곳이 됐거든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긴장했어요. 혜진을 마주칠까 봐요. 교문 앞에서 주변을 살폈죠. 운동장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혜진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그 아줌마 봤어. 복도에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래?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물었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반 앞에서. 준호 엄마래. 준호가 누구야? 물었어요. 수진이가 답했습니다. 같은 학년 남자애. 공부 잘한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진이는 혜진의 아들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혜진을 알아요. 학교에서 자주 본대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어떡하지? 물었죠. 전학을 보내야 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수진이가 더 이상해할 거야. 왜 갑자기 전학을 가냐고 물을 거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 여자가 같은 학교 학부모라서 전학 간다고? 말도 안 됐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견뎌야 했어요. 이 상황을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다는 공지가 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었죠. 학부모들도 참석해야 한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운동회에 가면 혜진을 마주칠 게 분명했어요. 운동장에 학부모들이 다 모이는데 안 볼 수가 있나요?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엄마 운동회 올 거지? 달리기 하는데 봐줘야 해. 웃는 얼굴이었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회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수진이를 준비시켰죠. 도시락도 샀습니다. 남편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가족이 함께 가야 하니까요.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와 있었어요. 텐트를 치고 돗자리를 깔았죠. 우리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친구들에게 갔어요. 우리는 텐트 안에 앉았죠. 주변을 살폈습니다. 혜진이 보이는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죠. 혜진이었습니다. 옆에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준호겠죠. 그런데 혜진 옆에 남자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낀 남자요. 혜진 남편인가 봤어요. 남편을 쳤습니다. 저기. 고개로 가리켰죠. 남편이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진이 결혼했어요? 물었죠.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미혼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저 남자는 누구예요?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다고 했죠. 화가 났습니다. 6개월이나 만나고도 혜진에 대해 아는 게 없다니요. 혜진 가족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있었죠. 남자가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같았어요. 그때 혜진이 이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혜진이 미소를 지었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저에게 인사를 한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죠? 달리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3학년 여자 50m였어요. 수진이가 나왔죠. 트랙에 섰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어요.
수진이가 뛰었습니다. 열심히 응원했어요. 수진아 힘내. 소리쳤죠. 수진이가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잘했어요. 달려가서 안아줬죠.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정말 빠르네요. 혜진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옆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네, 겨우 대답했어요. 혜진이 웃었죠. 우리 준호도 달리기 잘해요. 나중에 남자 경기 있으니까 응원해주세요. 응원해달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뻔뻔했어요. 제가 왜 혜진 아들을 응원해야 하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혜진이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잘 달렸어. 수진이가 웃었어요. 감사해요. 예의 바르게 대답했죠. 혜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 가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못 참겠어요. 이혼해요. 지금 당장. 남편이 당황했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하지 마. 수진이가 들어. 그럼 언제예요? 소리쳤죠.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진정해. 제발. 간절한 목소리였죠.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었어요. 얼굴을 씻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칸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아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요. 한참을 울고 나갔습니다. 눈을 씻었어요. 화장을 고쳤죠. 다시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남자 달리기가 시작됐어요. 준호가 나왔습니다. 혜진이 응원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힘내. 크게 소리쳤죠. 옆에 남자도 응원했습니다. 준호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혜진이 환호했습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죠. 행복한 가족 같았어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남의 남편을 빼앗고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아무 죄책감도 없는 걸까요? 운동회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이는 피곤한지 차에서 잠들었죠.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재웠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이 앉아 있었죠. 이야기 좀 해요.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에 대해 알아야겠어요. 모든 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뭘 알고 싶은데? 결혼했어요? 아이 아빠는 누구예요? 오늘 같이 있던 남자가 남편인가요?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혜진은 결혼 안 했어. 미혼모야. 남편이 말했어요. 미혼모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럼 아이 아빠는요? 모르겠어. 혜진이 말 안 했거든. 그냥 혼자 키운다고만 했어. 남편이 대답했죠. 그럼 오늘 같이 있던 남자는요? 오빠래. 친오빠. 준호 돌봐주러 자주 온대.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나 봐요. 6개월 동안 뭘 한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것밖에 몰라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사이는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럼 뭐였는데요? 목소리를 높였죠. 남편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냥 위로였어. 서로 힘들 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랬어. 위로요? 비웃었습니다. 호텔에서요? 남편이 얼굴을 붉혔어요. 그건 말을 잇지 못했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날 거예요.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요. 단호하게 말했죠.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애원했어요. 생각 끝났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요. 당신이 바람 피우는 동안요.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어요. 저는 방에서 잤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수진이를 깨웠습니다. 학교 보낼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일찍 나갔죠. 얼굴을 보기 싫었습니다.
수진이와 아침을 먹었어요. 엄마 어제 운동회 재밌었어. 아이가 웃으며 말했죠. 그래, 수진이가 잘 달렸잖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준호 엄마 아줌마 알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죠. 자꾸 보여서. 학교에서. 그리고 어제도 우리한테 말 걸었잖아.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냥 학교 아줌마야. 별로 안 친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왜 엄마는 그 아줌마 보면 얼굴이 안 좋아져? 아이가 물었죠. 눈치챘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어제도 그랬어. 화난 것 같았어. 아니야. 엄마 그냥 피곤했던 거야.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수진이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불편해한다는 걸요.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교문 앞에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힘내. 갑자기요. 놀랐습니다. 왜? 그냥. 엄마 요즘 힘들어 보여서. 수진이가 말했죠. 괜찮아.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를 보내고 차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서류를 받았죠. 남편에게 전달하면 된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놓았어요. 남편이 보라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수진이 것만요. 잠시 떨어져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친구 은정이한테 전화했어요. 며칠 있어도 될까? 물었죠. 은정이가 그러래요. 수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를 태우고 은정이 집으로 갔어요. 수진이가 물었죠. 엄마 왜 이모 집에 가? 잠깐 놀러 가는 거야. 아빠도 나중에 올 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은정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정이가 맞아줬어요. 수진이를 안아줬죠. 수진아, 이모 집에서 재밌게 놀자.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수진이를 재웠습니다. 은정이와 거실에 앉았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요.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너무하네. 같은 학교 학부모라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혼하는 거 잘 결정한 것 같아. 은정이가 말했죠. 그런 남편이랑 살 수 없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근데 지원아, 혹시 그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그렇게 당당한지. 무슨 뜻이에요? 물었죠.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보통 바람 상대는 숨잖아. 특히 부인이랑 같은 학교면 절대 안 보이게 하지. 근데 저렇게 당당하게 나타난다는 게 이상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혜진의 태도는 확실히 이상했어요. 미안해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저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왜일까요? 탐정한테 다시 연락해봐. 은정이가 제안했어요. 그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뭔가 숨기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럴까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말이 맞았어요. 혜진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최혜진에 대해 더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가족관계, 직장, 과거 이력까지. 모든 걸 알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충격적인 정보를 찾았다고 했죠. 사무실로 오래요. 은정이한테 수진이를 맡겼습니다. 탐정 사무실로 갔어요.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혜진 32살. 미혼모 맞습니다. 아들 준호 10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탐정이 말했죠. 뭔데요? 물었습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준호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아버지 란을 봤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민수.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박민수라고요? 제 남편이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호의 법적 아버지는 남편분이 맞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박민수. 주민등록번호까지 남편 것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었습니다. 10년 전 출생신고입니다. 탐정이 설명했어요. 최혜진 씨가 준호를 낳았을 때 남편분이 아버지로 등재됐어요. 즉, 법적으로 준호는 남편분의 아들입니다. 10년 전이라고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10년 전이면 2014년이에요. 우리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죠. 그때부터 바람을 피운 거예요. 탐정이 더 많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양육비 송금 내역이에요. 남편이 매달 200만 원씩 혜진 통장으로 보냈더군요. 10년 동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계산이 빨랐어요.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죠? 남편 월급이 떠올랐어요. 저한테는 생활비로 300만 원만 줬죠. 나머지는 저축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혜진에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죠. 혜진이 사는 아파트요. 소유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탐정이 답했어요. 남편분입니다. 박민수 명의로 돼 있어요. 3년 전에 매입했더군요. 3년 전이요? 2021년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었죠.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요. 수익이 괜찮을 거래요. 하지만 사실은 혜진에게 준 거였던 거예요. 얼마짜리예요? 물었습니다. 탐정이 답했어요. 5억입니다. 강남 25평이에요. 전액 남편분이 현금으로 샀더군요. 5억이라고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집 대출금도 못 갚는다고 하더니요. 더 있습니다. 탐정이 계속 서류를 보여줬어요. 남편 명의 계좌 내역이에요. 회사 월급 외에 다른 수입이 있더군요. 다른 수입이요? 물었죠. 네. 부동산 임대 수익입니다. 탐정이 설명했어요. 남편분 명의로 된 상가가 2곳 있어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가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언제 산 건데요? 7년 전이요. 탐정이 답했어요. 하나는 부모님께 상속받은 거고 하나는 직접 매입한 겁니다. 부모님 상속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7년 됐어요. 그때 유산이 있었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상속 재산이 총 10억 정도였습니다. 탐정이 말했어요. 하지만 부인께는 알리지 않고 남편 혼자 받았더군요.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10억 상속의 상가 임대에 5억짜리 아파트까지. 남편은 돈이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없다고 거짓말했죠. 왜일까요? 왜 저를 속인 걸까요? 혜진 때문이었어요. 혜진과 준호를 위해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최혜진 씨의 과거 이력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0년 전 혜진 씨는 남편분 회사 인턴이었어요. 인턴이요? 그때 남편이 혜진을 만난 거예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둘이 사내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혜진 씨가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이미 기혼자였죠. 탐정이 계속 설명했어요. 혜진 씨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고 남편분이 책임지기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에 아버지로 등재된 거군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동안 양육비를 보내고 집까지 사준 거고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최혜진 씨가 남편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이용해서요. 법적으로 아버지니까 책임을 계속 요구한 거죠. 그래서 당당했던 거군요. 깨달았습니다. 혜진은 법적으로 준호의 엄마였고 남편은 법적 아버지였어요. 저보다 더 강한 고리로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6개월 관계가 아니었어요. 10년이었습니다. 아이까지 있었고요. 속았어요. 완전히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차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울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차갑게 물었어요. 남편이 답했죠. 회사. 왜? 집에 와요. 지금 당장. 끊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1시간 뒤 집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야? 급하게 물었죠.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탐정이 준 것들이요. 이게 뭐예요? 차갑게 물었어요. 남편이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이걸? 말을 더듬었죠. 설명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들어가자. 남편이 말했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도 앉았죠. 말해봐요. 준호가 당신 아들이라고요?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물학적으론 맞아. 10년 전부터 바람을 피운 거예요? 계속 물었죠. 남편이 답했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어. 진짜 사랑했어. 사랑이라고요? 비웃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당신 아내는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속였어요. 매달 200만 원 보내면서 5억짜리 집 사주면서 상속받은 10억 숨기면서 저한테는 돈 없다고 거짓말하면서요.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준호가 내 아들인데 책임져야 했어. 그럼 수진이는요?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당신 딸이잖아요. 수진이한테는 책임 안 져도 돼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혜진이랑 결혼 안 했어요? 물었죠. 이혼하고 혜진이랑 살면 되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혜진이 거부했어. 뭐라고요? 놀랐습니다. 혜진이 결혼을 거부했다고요? 남편이 설명했어요. 혜진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자유롭게 살고 싶대. 대신 양육비만 받기로 한 거야. 그럼 저는요? 물었습니다. 저는 왜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거예요? 남편이 답했죠. 너도 필요했어. 가정도 필요했고. 필요했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가장 행세하고 뒤로는 혜진이랑 준호 돌보고.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나도 괴로웠어. 둘 다 사랑했거든. 너랑 혜진 둘 다. 수진이도 사랑하고 준호도 사랑해. 사랑이요? 비웃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10년 동안 두 여자를 속이는 게? 두 아이를 속이는 게? 남편이 울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혼해요. 최종 통보였습니다.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 수진이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재산 분할 소송 걸 거예요. 위자료도 최대한 받을 거고요. 그리고 준호 일도 폭로할 거예요. 차갑게 말했죠.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안 돼. 준호가 상처받아.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이는요? 반박했습니다. 수진이는 상처받아도 돼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죠. 이기실 겁니다. 증거가 확실해요. 재산 분할은 최소 5억, 위자료는 1억 받을 수 있어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응했어요. 어쩔 수 없었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남편도 맞은편에 앉았죠. 판사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준호 출생신고서, 양육비 내역, 아파트 등기부등본, 상속 기록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이혼 인정. 재산 분할 6억. 위자료 1억 5천. 양육권은 원고에게.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예요. 은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이겼어. 말했죠. 은정이가 축하했어요. 잘했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수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은정이 집으로요.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안아줬죠. 보고 싶었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갔더군요. 편했어요. 수진이와 둘이서요. 수진아. 불렀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조심스럽게 말했죠. 앉았습니다. 수진이도 앉았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말했습니다. 수진이 눈이 커졌어요. 왜요? 물었죠. 어른들 사정이 있어. 설명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사랑하는 건 똑같아. 아빠도 엄마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아줌마 때문이야? 갑자기 물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물었죠. 느낌이 들었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그 아줌마 싫어하는 거 알았어. 아빠도 뭔가 이상했고.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수진이가 안아줬어요. 괜찮아,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그날 밤 수진이와 함께 잤습니다. 아이를 꼭 안았어요. 따뜻했죠.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속삭였습니다. 수진이가 답했어요. 응, 엄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산 분할금이 들어왔어요. 7억 5천만 원이었죠. 큰 돈이었습니다. 새 집을 샀어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죠. 30평 아파트였습니다. 수진이를 전학 보냈어요. 새 학교였죠. 혜진이 없는 곳으로요. 수진이가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대요. 새 학교 첫날 수진이를 데려다 줬어요. 교문 앞에서요. 수진이가 손을 흔들었죠. 엄마 안녕.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남편도요. 가끔 수진이를 만나러 왔지만 저는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일을 시작했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죠. 집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돌볼 수 있었어요. 일은 잘 됐습니다. 수입도 괜찮았죠. 수진이와 둘이 살기에 충분했어요.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봄이었어요. 수진이가 4학년이 됐죠.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 뭐해?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어요. 아빠는 잘 지내. 가끔 전화한대. 대답했죠. 준호는요? 갑자기 물었어요. 놀랐습니다. 준호를 왜? 그냥 궁금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같은 학년이었잖아. 아마 잘 지내겠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호가 아빠의 아들이라는 걸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눈치가 빠르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5학년이 됐어요. 쑥쑥 자랐죠. 이제 제 어깨까지 왔습니다. 예쁘게 자라고 있었어요.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대요. 거절하려다가 허락했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수척해 보였어요. 살이 빠진 것 같았죠. 어떻게 지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답했어요. 혜진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물었죠. 남편이 답했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준호는요? 물었어요. 양육비는 계속 보내고 있어. 하지만 만나지는 않아. 왜요? 물었습니다. 혜진이 거부해. 남편이 말했어요. 네가 나가고 나서 혜진도 나를 싫어하게 됐어. 내 잘못이라고 하더라. 제 잘못이요?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이 잘못한 건데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 내 잘못이야. 모든 게.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한테도 수진이한테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게요.
수진이 데리러 가야 해요. 남편이 물었어요. 수진이는 잘 지내? 잘 지내요. 당신 없이도요.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슬픈 표정을 지었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1월이에요. 수진이는 6학년이 됐죠. 내년이면 중학생입니다.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저는 42이 됐습니다. 여전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일은 안정적이죠. 수입도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외롭지 않습니다. 수진이가 있으니까요. 가끔 친구들도 만나고요. 행복합니다. 재혼 생각은 없어요. 아직은요. 수진이가 크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수진이가 우선이니까요. 어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닮아서 좋아. 웃으며 말했어요. 왜? 물었죠. 엄마 강하잖아. 뭐든 할 수 있잖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 안아줬어요. 수진이가 안겼죠. 포근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이 학교에서 상간녀를 마주친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끔찍한 경험이었죠.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10년 동안 속았다는 걸요. 아이 앞에서 감정을 숨기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수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엄마라는 이유만으로요. 침묵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싸워야 해요. 하지만 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요. 저는 법적으로 싸웠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소송을 걸었죠. 이겼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42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수진이가 있었으니까요. 딸이 제 힘이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변호사를 만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당당히 싸우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요.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아이는 다 압니다. 어른들이 숨겨둬요. 하지만 아이는 강해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이 행복해지세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걸요. 오히려 잘한 결정이었어요. 수진이도 더 밝아졌죠.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으니까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2에도요. 50살에도요. 60살에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구독자 여러분.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위로하고 응원해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